안녕하세요. 박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2020년이 어느새 거의 갔더라고요. 그래서 와, 벌써 11월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수능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을 굉장히 여러 번 봤던 사람으로서 뭔가 수험생 분들에게 팁이나 그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어, 뭔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용기를 얻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상이에요. 제가 어떻게 1등급이 아니었는데 1등급을 받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응원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동안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가 어떤 계기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제일 먼저 수학을 공부를 했어요. 국영수, 사탐 중에 수학을 제일 먼저 공부했어요. 왜냐면 수학을 잘하면 뭔가 똑똑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수학을 하자. 수학을 해서 똑똑이 이미지를 쟁취해내자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정말 1년 동안 수학만 했어요. 그래서 근데 수학이 또 안 오르려면 안 오르는 과목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올렸냐면 저는 개념 원리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개념 원리를 정말 수백 번은 아니고 한 권, 저가 공부했을 때는 세 권이었나요? 수능하는데 필요한 책이 수원이랑 미적분이랑 확률과 통계 요 세 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권을 정말 반복을 많이 했어요. 그 심화 문제도 딸려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정말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이 그냥 내 거다. 그리고 그 부분의 단원들을 약간 까먹었다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정말 한 10회도 넘게는 했을 것 같아요. 그 세 권의 책을. 그래서 그거를 달달달달 외우고 또 내신 시험 공부 때 이제 교과서 수학 문제들이 있으면 그 교과서도 한 5번은 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수학을 어느 정도 늦게 공부했음에도 어떤 맥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근데 수학을 한 1년에서 바로 이렇게 오르진 않았던 것 같고 수능 때까지 계속 공부를 열심히 했던 과목이긴 해요, 수학이.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모의고사 문제집이랑 개념 원리 책이랑 학교 교과서 이 세 가지 종류를 정말 반복해서 문제를 풀었어서 수학을 1등급을 맞았었고 그랬고 그 다음에 국어가 사실 굉장히 좀 저한테는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왜냐면은 책을 어렸을 때 읽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성향도 아니었고 만화책은 좋아했어요. 뭐 안녕 자두야라던가 그런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건 진짜 좋아했는데 이게 줄글로 읽는 책들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 책들을 찾아보지도 않았었고 좀 책을 많이 읽어봐야 내가 이런 부류의 책을 좋아하는구나 느껴지는데 그러질 못했으니까 읽는 족족 다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너무 못했어요. 국어를 너무 못했다가 이거 이제 재수를 하고 뭐 삼수를 하고 하는데 국어가 잘 나와야 되는데 국어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그래도 2, 3등급 맞았는데 3, 4등급까지 나올 때도 있었고 그래서 한 세 번째 수능을 봤을 땐가 한 달이 남았었어요. 한 달이 남았는데 9월 모의고사가 4등급이 한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러면 큰일 날 것 같다. 진짜 국어가 수능 때도 이런 비슷한 등급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이제 어떤 이제 학원을 찾아간 거죠. 무작정. 그래서 무작정 이제 한 달 남았는데 1등급만 맞춰주셔라. 진짜 열심히 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한 달 동안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 EBS 비문학, 문학, 그다음에 뭐 문법, 화작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이런 EBS 연계류 그런 종류의 책을 일단 사서 달달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문학도 만약에 뭐 동백꽃 필 무렵이면 그거를 전체를 그 도서관 가서 소설을 다 읽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한 달 남았는데. 근데 저는 다른 과목들은 이제 몇 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부분이었어서 이제 국어만 잡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서 다 그렇게 했죠. 정말 한 달 남았는데 정말 비문학에 있는 그 모든 지문들 있잖아요. 뭐 MPN형, 소자,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다 외웠어요. 그냥 일단 다 외우고 정말 툭 치면 줄줄 나올 수 있게 그 소재만 해도 한 수능 특강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비문학 유형이. 근데 일단 다 외웠어요. 외우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 특강도 막 하루에 10시간씩 막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막 완성을 하고 또 이제 수능 완성도 막 그렇게 막 해가지고 하는데 수능 완성이 약간 부족한 거예요. 아무래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서. 근데 수능은 이제 가까워오고 그리고 다음날이 수능 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느낌으로 잠자리 들으려고 하는 순간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수능이 연기됐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더 늘어났어요. 일주일 동안 국어를 정말 더 열심히 했죠. 그래서 나 다 외웠다. 문학에 있는 그 단편 소설 싹 다 외웠고 싹 다 읽었고 비문학 이거 툭 치면 줄줄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가서 이제 시험을 봤죠. 시험을 봤는데 수능 날이었어요. 비문학 소재도 수능 때 나왔던 비문학 소재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었어요. 그런 문과형, 생활과 윤리 그런 윤리 쪽. 그래서 굉장히 수월하게 했었고 굉장히 해서 결국에는 열심히 문제를 풀어서 수능 1등급이 나오더라고요. 9월 달에 4등급이었는데 수능 날에 국어 1등급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그런 말 하시잖아요. 3주 남았는데 가능할까요? 약간 100일 남았는데 가능할까? 이런 말 하시잖아요. 지금은 뭐 한 달 조금 더 넘게 남았나요? 그 정도죠. 가능합니다. 국어는 정말 특히나 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절실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이 산은 넘어야겠다. 이 내가 못 나온 이 과목은 진짜 잡아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극복해내길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면 1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1등급을 맞았었고 이제 영어가 계속 2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1등급이 나와야 되잖아요. 절대평가니까 오히려 진짜 1등급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1등급이 안 나오길래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저는 일단 평소에 문제를 풀었을 때는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집중하면서 읽었어요. 모든 문제의 한 지문의 그 문장들을. 근데 그러면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분명 있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해 안 가는 문장이나 단어는 꼭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소중하게 읽었기 때문에 그 문장이 쓸데없는 문장이었으면 이해가 안 가도 되는 거였는데 중요한 문장이랑 중요하지 않은 문장은 구분을 못하니까 그 한 문장 하나에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쏟다 보니까 결국에는 틀리고 3점짜리 틀리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논리적인 독해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는 주장이 있으면 예시가 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장이 이해가 가면 예시는 안 읽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구조를 읽으면서 영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터득을 한 이후에는 여러분들 좀 자주 실수하시는 제목이나 빈칸 이런 거는 이제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 날에 영어 1등급을 맞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는 포인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구조를 아느냐, 중요한 문장이랑 중요하지 않은 문장 구분할 수 있는가,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에서 그게 특히 필요한 게 제목이랑 빈칸이랑 장문 독해, 그 주제 찾는 거,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결국 모든 거의 문제가 그 중요한 문장이랑 주제를 알아야 되니까. 빈칸에서도 주제로 나오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것도 역시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랑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알아야지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사탐을 생윤과 윤사를 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생윤은 통수 과목이다. 뭔가 열심히 해도 수능날이 삐끗하면 통수 맞는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저도 학교 다닐 때도 들었고 N수할 때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저는 수능날 단 한 번도 생윤한테 뒤통수 맞아본 적이 없어요. 2등급이 제일 밑에였지 항상 50점을 맞았거든요. 생윤 윤사를 항상 50, 50을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왜 사람들이 생윤을 뒤통수 과목이라고 하지?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정수환 오르비에서 정수환 선생님 인강을 들었었는데, 저는 정말 진짜 그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내용이 진짜 어려워요. 세임과 윤사가 어렵잖아요. 사상가들 나오고 외울 것도 많고. 근데 알아야 될 건 알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걸 제대로 알면 정말 그 외의 문제들은 정말 낚여라 하고 하는 문제들을 절대 안 낚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윤사 생유는 그 개념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영수, 사탐은 이런 식으로 했고, 저는 베트남어를 공부했어요. 베트남어도 1등급이 나왔었는데, 베트남어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근데 작년 수능을 제가 봤었죠. 네, 봤었는데 그때 베트남어 1등급이 나왔는데 베트남어가 별로 어렵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요즘에 오히려 제가 16때보다도. 그래서 요새는 약간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서 1등급을 맞을 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베트남어 같은 외국어 공부는 정말 그냥 좀 힘들 때 그냥 이제 이렇게 읽으시면 정말 좋아요. 그냥 각 잡아서 공부하시려 하면 공부량이 너무 다른 과목도 많으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틈 날 때마다 외국어를 공부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의 그런 국영수, 사탐의 과목이 각각을 1등급을 맞았던 그런 저의 정말 오랜 그런 이야기를, 오랜 저의 삶의 이야기를 이제 알려드린 것 같고, 다음에는 정말 실생 그 수능 당일날 꿀팁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